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중형 항공기가 처음으로 민간 항공사에 판매돼 상업 비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첫 제작한 중형 항공기 C919입니다. 지난 2017년 처음 비행에 성공한 뒤 지난해 시험 비행까지 마쳤습니다. 제작사인 중국 상페이는 중국 동방항공에 5대를 팔기로 첫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방항공은 중국산 여객기를 넘겨받는 대로 올해 안에 상업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하이를 비롯해 베이징과 선전, 청두 등 중국 내 주요 노선부터 투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항공사와 리스사들로부터 이미 800여 대의 구매 의향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C919는 미국과 프랑스의 합작사인 CFM 인터내셔널이 만든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전자 시스템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탑승객 200에서 300명대의 대형 항공기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 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뒤처져 있지만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조선업계는 품질 문제로 인해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외에 중국 제품들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것이 항공기인데 중국제를 탄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중국산 항공기를 이용했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중국 정부는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거나 숨기려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졌을 때 중국산 항공기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국의 위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 김치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충격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식품을 일본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김치는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오는 일이 발생해서 전 세계가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배추를 재배할 때 거름으로 사람의 대변을 이용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각종 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중국산 김치를 먹을 때는 반드시 익혀서 먹으라는 지침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소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보도는 한국의 김치가 모두 위험하다는 식의 보도로 이어졌고 세계적으로 한국 김치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중국산 김치를 먹지 말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나기도 했는데 어느새인가 다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중국산 김치에 대한 경각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공개된 중국산 김치 영상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배추가 쌓여 있고 그 배추를 구덩이에 넣고 있습니다. 그냥 땅을 파서 비닐만 덮은 상태이고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위생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알몸의 남성이 절여진 배추를 포크레인에 옮겨 담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모습에 전 세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큰 구덩이에 뚜껑을 덮었을 리는 없고 배추들은 그대로 방치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작업 중인 남성이 화장실이 급한 상태라면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한눈에 봐도 물과 배추의 색깔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6월 웨이보에 올라왔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굴삭기 기사는 나는 굴삭기 기사다. 배추도 절인다. 여러분이 먹는 배추는 내가 절인 것일 수 있다 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알몸김치는 논란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수출용이 아니라고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쓰레기 절임 채소를 일본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먹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간문춘은 2017년 충격적인 내용을 탐사 보도했습니다. 주간문춘 기자가 봤다. 너무 위험 중국산 식품 절임 채소 편 쓰레기 아니야 당근이라고. 기사에서는 충격적인 중국 절임 채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자 혼자서 잔입 취재한 이 기사는 일본에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기사는 충격적인 사진과 함께 공개한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우리는 채소, 마늘, 생강, 무, 당근 등의 절임 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온에서 16개월 정도 절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중국 CIQ 조사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절임 채소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들입니다. 취재팀이 처음 발견한 것은 쓰레기 같은 것을 싣고 가는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럭 화물칸에 실린 녹색 물체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일본에도 수출되는 절임 채소입니다. 중국 사천 절임 가공 공장이 들어서는 이 트럭은 냉장 설비는커녕 그 어떤 위생 설비조차 찾아볼 수 없고 트럭 밑에서는 채소 국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서자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찔렀고 알 수 없는 모습의 무언가가 가로 100m, 세로 2m, 깊이 4m의 발효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이 사진은 저렴한 초밥집 등에서 사용되는 생강과 마늘을 절이는 모습입니다. 무역 통계를 보면 2015년 일본의 중국산 생강 수입량은 약 2만 톤에 달합니다. 일본의 저렴한 초밥집에서는 대부분 이런 생강을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쓰레기가 아니라 당근을 절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닷물을 넣어서 절이고 있고 바닷물은 몇 년 동안 교체하지 않아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당근들은 식당이나 도시락에 이용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소금에 절인 썩은 버섯입니다.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 알 수 없는 버섯은 검게 썩어가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담긴 이 버섯들은 모두 일본으로 수출돼서 주로 양식 체인점에서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수입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절임 채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2016년 99,323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검역소 등에서 실제로 위생검사를 받은 것은 5,301톤으로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수입을 하는 나라는 한국으로 14,132톤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9만 톤이 넘는 수치와 비교하면 다행히도 우리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앞서 소개한 알몬김치는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김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한국 김치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김치 표기를 파오차이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의 김치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파오차이라는 중국식 김치 표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국 식품 표준에 따르지 않는 제품은 현지 사업과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표기법을 따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가 쓰레기 중국산 김치를 먹어야 할까요? 현재 우리의 김치 수입량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김치보다 수입하는 김치의 양이 7배나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입 김치의 99%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김치는 아무래도 값이 싸기 때문에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당들의 원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국산 김치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는 식당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미 설렁탕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들은 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김치 사용 음식점 인증 제도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식당에서 김치를 공짜로 주기 때문에 김치는 공짜로 먹는 싸구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김치의 고급화를 통해서 식당에서도 김치의 유료화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중국산 김치를 먹고 있습니다.